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호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서툴고 때로는 용기가 부족해 마음을 숨기기도 하죠. 이 시간만큼은 그런 서툰 마음도 괜찮아요. 잘해도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조금씩 배우고 또 조금씩 나눠보는 시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이 서툰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박사님 혹시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이랑은 제가 뭘 했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토크를 하고 좀 저도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유익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 유익했던 건 아마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죠? 네,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러브,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박사님. 그래요? 네, 네. 5가지 언어가 있다 하는데 이게 말이 어떤 칭찬이나 고마움, 또 사랑한다는 표현, 이런 언어적인 말, 그리고 시간, 이게 또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온전히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어떤 물리적인 가치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기억이나 의미가 담긴 선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봉사나 행동, 어떤 도와주는 거나 배려나 그런 행동, 그 마지막으로 스킨십, 뭐 포옹, 손잡기, 어깨 토닥이, 뭐 더 스킨십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박사님. 네. 혹시 뭐 박사님의 이런 사랑의 언어는 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은 그 5가지로 이제 구분지어져 있지만 그거는 언어라는 똑같은 그냥 말이라고 표현이 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언어를 몸짓 언어라고도 하잖아요. 바디 랭귀지처럼 움직이는 언어, 몸짓 언어,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구술적인 언어, 그리고 글로 쓰는 어떤 문장의 구어적인 표현에 그러니까 문어적 표현, 구어적 표현을 문어로 바꿔 쓰는 어떤 쓰기 형식의 언어, 모든 어떤 시간 안에서도 그냥 가만히 시간이 주어진다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행동 또는 말로 하는 행동들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표현하는 언어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결국 동사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을 함께 그 시간 안에서도 결국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나누어진 게 그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로 말보다는 이 몸으로 하는 언어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뭐 글로 쓰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나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물질로, 선물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다를 때는 어떡해요? 보세요. 네. 아동기에 아이들이 내가 저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좋은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자꾸 나눠주고 싶고 뭐 학용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좋아한다는 표현인데 상대는 그냥 받아들일 때 그냥 좋네. 고맙네. 같이 좋은 걸 같이 쓰고 싶은가 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좋은 물건을 같이 나눠 쓰는 어떤 마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의미의 시간의 어떤 양을 본다면 요즘 하는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뭐 "롱디 가능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은 롱디만큼은 연애 기준을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마다 이 사랑의 이것 또한도 소통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의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라는 걸 빚게 마련인 거고, 사랑의 표현 양식도 서로 그 합이 맞을 때 진짜 사랑이 통하고 정말 어떤 그 둘 사이에 사랑의 간격이 좀 좁혀질 수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 양식이 다를 때는 조율을 통해서 합의를 하거나 안 맞으면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갈등의 조율 의사가 있을 때 합의가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름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나름의 기준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방식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에 또는 돌아오지 않는 그 대가에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좀 이런 조율 과정에서 갈등을 좀 줄이고 원만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준선은요, 다름에서 시작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가 좋을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출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그 다름부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좀 어렵고요. 그 다른 것이 틀리다라는 전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에서 사랑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랑 이만큼이나 다른데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러브, 사랑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사랑이 있잖아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의 사랑, 또는 동기애처럼 같은 동년배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사랑의 기준은 같은데, 출발선이나 기준은 같은데, 이 대상에 따라서 또는 그런 대상에 따른 사랑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 양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가 좀 더 쉬울 테고, 또 그걸 학습한 상태에서 이성 간의 어떤 사랑 안에서도 그 헌신적인 사랑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사랑의 방식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에, 생활 환경에서 학습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학습된 사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때로는 맹목적인 사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랑에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나 어떤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또 하나 또 여쭙고 싶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자식이 더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거 입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조금 아끼고 좀 요런 희생적인 사랑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하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만큼 해 줬는데 하는 어떤 기대, 때로는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피해의식, 잘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사랑을 하면서 따라오는 어떤 기대, 실망,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방어 기제 안에서도 이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성숙한 방어 기제이기는 한데,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랑이라는 이 기준도 보면 내가 주는 게 편한 사랑이에요. 아까 자녀에게도 무조건 준다라고 하면 그 무조건 주는 사랑에는 대가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실망을 한다? 뭔가 해 주었는데라는 피해의식과 같은 의식이 나에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지라는 조건. 내가 이렇게 해 줬으니까, 무조건 해 줬으니까 너는 어떤 걸 줘야지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빚겠죠. 그러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조건이 있는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 달라 그랬어? 내가 그걸 원했어?' '그럼 이미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빚겠죠. 그러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조건이 있는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해 달라 그랬어?
엄마가 원해서 주고 아빠가 원해서 줘 놓고 왜 나한테 그다음 뭔 걸 안 했다고 뭐라고 해? 라는 데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기 굉장히 인간사회에서는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랑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진짜 헌신적인 사랑일 때는 그 어떤 대가라든지 조건이 나에게 기대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 얼마나 했는데 자기한테 본인에게 얼마나 해 줬는데 이렇게 쟤는 제 속도 모르고 이렇게 나한테 하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사랑에 내가 어느 정도 받을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대 빼는 게 쉬울까요, 박사님?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저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대를 은연중에 하고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의 전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하는 만큼 항상 실망한다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기대 없이 뭔가를 했었을 때는 다 기뻐요. 그죠. 감사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음료를 마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대 없이 마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기대 이상의 것이, 왜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저거 보니까 진짜 맛있겠는데, 내가 생각한 기대치를 가지고 먹었을 때 오는 그 실망은 그만큼 또 나에게 기대에 대한 상실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대 수준에 못 미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채워 나갈 때 어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그냥 기쁨이라는 걸 가지고 항상 기대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매사가 조금 더 기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대하는 기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어떤 관계 안에서 다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DP되어 있는 옷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입어보지 않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DP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대치가 있었어요. 막상 입고 보니 그 핏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몸이 사실 그 몸이 아닌데, 마네킹에 있는 그 몸이 아닌데 나는 그걸 기대하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실망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입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근데 내가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샀어요. 근데 어쩔 때는 그 기대가 전혀 없었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꼭 옷이라는 어떤 구매의 사례가 100% 적중하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어 봤죠. 저걸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내 기대에서는 저 핏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딱 한번 시착을 했는데 어머나 아닌 거예요. 시착하길 잘했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엔 이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런 핏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었더니 그런 핏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안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사는 거에는 좀 이런 기대치를 시착이란 과정이 있으니까 더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착이란 과정을 안 겪고 그냥 사 갖고 왔다면 실망했겠죠. 그래서 기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실망을 예측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이 타격감이 덜해요. 항상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을까요? 관계를 할 때 내가 뭐가 줬어요. 근데 그냥 이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뭔가 준다면 그 기대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사고가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이 네. 내가 하는 것 중심이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줘서 어떤 표현을 했어. 그러면 준 걸로 끝이에요. '어떤 게 돌아올 거야.'라는 것 자체가 다 조건이잖아요. 기대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한 조건 성립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그 기대치에 대한 낙담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주는 사랑을 원해.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기대하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과
받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허감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늘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기가 조금 더 쉬워요. 주는 사랑을 하는 게 내 사랑의 어떤 양을 채우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건 내 의사대로 주면 되잖아요. 자선 사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시간을 내가 할애를 하든 내가 나를 던져서 주는 사랑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항상 주고 나면 뭔가를 바라는 마음의 보상 같은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없을 때 상실감, 공허감, 낙담, 실망 이렇게 병형이 되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근데 아까 받기만 하는 사랑을 나는 받고 싶다. 그 마음도 누구나 그럴 텐데 사실은 음 안 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피해의식이 생기고요. 받은 거에서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받은 것을 세어 보아라. 네. 라는 말씀이 있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받은 거 먼저 세어 보고 그 받은 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give and take 있잖아요. 사랑은 누구나 사랑은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람 사이에서는 일방적이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해 보셨어요? 저는 연애는 해 봤는데요. 과연 '내가 한 게 사랑일까?' 하는 것에서는 항상 멈춰요. 사랑이 뭔데요? 어 왜냐면 이 연애라고 하는 거에 네. 애자가 사랑의 애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생각하셨을 때 사랑을 했단 얘긴데 왜 멈출까요? 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 이렇게 높은 기준점이 있어서 제가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높은 기준점. 좀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너무 찐사랑이네요. 그쵸. 그게 저는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연애를 하면서 마음이 아파봤고 울어도 봤고 다 했는데 제 기준이 이렇다 보니 '과연 내가 한 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 진짜 내가 그 사람의 단점까지 다 좋아 보이는 사랑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평생에 그런 사랑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잖아요. 저 역시도 진짜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사랑이 좀 값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랑에 있어서의 갈등을 좀 줄일 수가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실천이고 그 실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통은 어떤 사랑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보단 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사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학습하지 못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게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은 뭐 주셨겠지만 물론 부모님이 저는 사실 그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제가 느꼈을 때 감정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좀 저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고 그런 것도 사실 부재하고 더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좀 이런 케이스로 네. 너무 상담을 받네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해." 뭐 "내가 사랑한다." 뭐 어릴 때부터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되게 의무감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례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학습된 것들로 인해서 제가 한 적은 있고 뭐 부모님도 말로는 저는 제 기억엔 없고 좋아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건 있어요. 사랑이네. 네 저도 네 그걸 사랑으로 못 느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어떤 옷 아니면 어느 장소 아니면 시간 그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사랑을 노력하셨네요. 자요.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예요. 그러니까 표현 양식인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 양식 그게 다른 건데 내가 결국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쵸. 내가 사랑을 표현을 아까처럼 나는 시간 할애에 중점을 둔 사랑인데 저 사람은 선물에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다른 표현을 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선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랑 지금 같은 경우인 거거든요. '사랑의 표현 양식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학습된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의 표현에 대한 경험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이런 것들도 기성세대에서는 학습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대체로 예의 범절, 공중 도덕 이런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있었던 도리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학습되지 않은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어떻게 또 자녀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줄 수 있겠어요. 학습하지 못했던 세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다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표현 양식의 다름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느끼는 결핍감 같은 경우죠. 그럼 이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것들을 좀 채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채워지는 걸까요? 이 결핍감도 사라질까요? 받은 것들을 스스로 '얼마나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건 어렵고 내가 어떤 사랑을 먼저 원했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진짜 받은 사랑이 있나?'라고 하는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아니라면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저는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좀 의지하고 싶고 왜 웃으시죠? 좀 부끄럽네요. 네. 아이고 목 팔아. 의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의지하고 싶고 좀 보호받고 싶고 요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하면 안 되니까 저 요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나요? 의지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성에게 그 상대에게 의지를 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의지하고 싶은가요? 심리적으로요. 심리적으로요? 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고 하는 이유는 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담의 목표도 결국은 자립이에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의지한다면 그 의지의 대상이 없어지면 나는 또 공허감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럼 나는 또 갈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하죠. 그럼 이것도 그런 위험한 범주인지가 궁금한 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립하고 그냥 저 자체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뒤돌아보면 누가 옆에 있고 그런 정도의 의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의지라는 표현 대신에 공유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상대,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제, 나눔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왜 친구를 사귀고 왜 이성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첫신간이랑 연결되는 건데 어차피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눔을 하고 즐거워하고 교제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대상을 가장 내 편에 서 있는 이성에게서 느끼고 찾고 싶을 때 우리가 연애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리적으로 내가 의지를 해 버리면 서로가 위험해요. 그럼 저의 경우는 의지보다는 공유인 거일까요? 아니 그래도 의지의 색깔이 있나요? 아마 내적인 그 소망하는 바가 입 밖으로 발현이 된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의지의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눔의 수준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의지의 색깔이 적였군요. 그렇죠. 나의 힘들다 하면은 그 힘듦 탁 털어내 놓고 그걸 사실 공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상대가 위로를 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탐색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위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연애가 힘들었던 이유 그 훌륭한 피드를 줄 수 있는 나에게 적합한 피드를 줄 수 있는 그게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그런 양만큼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나를 돌이켜 보고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를 먼저 탐색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랑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오늘 저희 허물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안 됩니다. 네. 부끄럽네요 오늘. 부끄럽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항상 사실 많이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던 거는 '나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나로서도 충분히 괜찮을 때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교육을 받고 그랬지만 일면에 이 기대고 싶은 마음이나 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핍감이나 현재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때 더 이렇게 뭔가 발현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한 번 더 점검받은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바꾸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어요.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내가 좀 화가 나거나 또는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관계 갈등을 빚을 때 그 대부분 관계 갈등이라는 건 말에 의해서 오거든요. 사랑도 표현인데 말에 의해서 오는데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는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해 주었는데 내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때. 그럴 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냐. 네.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또는 표현이 나와 달라서 그랬다면 내가 실망을 하거나 또는 서운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자예요. 그래서 시작의 의도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우려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굳이 돌을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아요. 늘 가변적인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인 것도 받아들여야 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편한 거지 내가 굳이 막 왜 저래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요. 한번 데이터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물의 결정체도 말의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물의 결정체가 변해요. 그리고 또 식물도 좋은 말을 해준 식물과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준 식물이 자라나고 죽는 그 시간이 다르다는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엄마 말에도 힘이 있대. 물의 결정체 이런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햄스터를 27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많이 키우셨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 이름을 다 다르게 지었는 27마리의 그 이름이 다 다른 게 정확히 분별이 돼요. 식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정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근데 내가 애정이 없을 때는 그냥 똑같은 그냥 조그마한 쥐 같은 예. 햄스터인 거예요. 그런데 애정을 가지고 보니까 종류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저희 아이가 그 햄스터 집에다가 뭐라고 막 붙여 놨어요, 글자를. "사랑해. 너는 너무 예뻐." 이런 말들을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가 한글을 읽어?" "엄마 그런 말도 얘가 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반려동물들도 내가 애정을 준 만큼 사랑받은 개구나 강아지구나 고양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기왕이면 좀 좋은 말 그 조그마한 햄스터들도 좋은 말을 해 줬을 때 이쁨 받는 걸 안다라고 키우고 있고 식물도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좋은 언어를 가지고 닦아주고 물을 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감정 표현에 서투른 그런 생물계도 그런데 충분히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계는 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어떤 댓글을 다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교제 소통을 하실 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훨씬 더 나에게 건강에 유익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내 얼굴 근육이 이게 좀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화나는 표정 한번 해 보세요. 눈에 힘이 든다거나 미간이 찡그려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웃을 때는 주름은 가지만 여기 눈가에 주름이라든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마음의 이면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좀 하자. 그 사랑의 표현에, 나를 사랑하는 표현에도 힘이 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실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많이 배우네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네. 저에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 충분히 저를 사랑하지만 저를 좀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의 표현 방식을 모르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이걸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한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자기 존중, 자기 애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요 그럼 궁금한 게 박사님을 사랑하시나요? 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같아요예요? 왜냐하면 또 저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라는 표현을 스스로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다면 아주 과거 사춘기 시절과 20대 초반에 제가 이런 어떤 공부를 입문하기 전에는 저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자체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비하 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상실감, 열등감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더 그랬었던 시간에 대한 후회가 좀 있었고 그렇다면 후회 이퀄 기회인 거죠. 그럼 안 그럴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되니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의 언어를 써서 나를 좀 건강하게 삶을 유지시키고 싶은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부정의 언어를 통해서 그때그때 그냥 내 기분풀이만 하고 말 건지의 선택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이 과정에 입문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그 이해하는 기준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을 좀 없애고 싶다.'라는 데서 알거든요. 막 이 안에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하면 저도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그런 편치 않은 마음들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측근들에게 다 발현이 돼요. 나누어서 소분하듯이 그 짜증과 분노가 불편한 심기가 자꾸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내 인간관계의 불편함으로 돌아와요. 그 또한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결국은 나를 위한 길이다.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오늘 진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결론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사랑을 잘 나누고 잘 표현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그 사랑의 방식으로 좋은 말을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 준다면 타인과의 사랑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통한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
또 그런 사랑을 하다가 보면 또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닌 정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해맑아요. 맞아요. 그죠? 해맑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나에 대해서 어떤 상실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늘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늘이 없다고 해서. 하지만 그늘이 있어도 그걸 그늘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사랑에서 얻어오는 거죠. 그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그늘을 그늘처럼 여기지 않고 다시 전환점으로 삼는 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삼듯이. 그래서 그 시작점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분명히 받은 게 있을 거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그냥 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결국 또 정체성까지 나오다 보니 저번 화랑 또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먼저 확립이 되어야지만 그런 나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확립이 됐을 때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처음에 말했던 섬김의 표현도 있고 또 인정의 표현도 있고 존중의 표현도 있고 배려의 표현도 있고 용기의 표현도 있고 헌신의 표현도 있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동사다. 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는 건데 우리가 방법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제가 거의 교육 분석 받은 수준이어 가지고 득템하셨니다. 네, 완전 득템을 했어요. 네. 교육 분석이라는 건 상담사가 또 이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어떤 이 심리를 분석받고 하는 게 교육 분석이라고 하는데, 거의 저는 뭐 오늘 제가 교육 분석 받은 수준으로, 근데 교육 분석을 너무 다 함께 받아 가지고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저의 허물을 봤으니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신 분들은. 진정한 자기 애는요. 네. 자기를 노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자기애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런 경우에 '내가 노출해 봤자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할 뿐이야.'라는 것에서의 용기가 좀 필요해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제 IQ를 다 공개했거든요. 제 머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굳이 또 여기서까지 떠들고 싶지 않은 공개된 비밀인데 그냥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공부 더 해야지. 뭐 엉덩이로 하기가 필요하면 열심히 버텨서 공부하고 해내야지. 이렇게 나의 의지가 바뀌는 거지 낙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자기 노출을 꺼려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진짜 성숙한 성인이라면 타인의 그 자기 노출에 대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아요. 그 용기의 격려와 박수를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성숙한 성인으로 되어가는 삶이 진짜 건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 성숙한 성인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성장해서 다 같이 성숙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많이 나눴고요. 사랑에 대한 말을 오늘은 많이 나눴는데요.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정리되는 것, 일단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되자. 근데 그 안에 저는 사실 성숙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잘 사랑하고 사람들과 이런 사랑을 잘 나누고 하다 보면 건강한 성인, 또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매력 있는 사람, 이게 딱 봐도 끌리는 사람, 끌리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끌리는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또 깨달은 점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신다면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자기 노출을 꺼리지 않듯이 또 나의 이런 생각들을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신규 콘텐츠이다 보니까 마음이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당부는 부정적인 말은 삼가해 달라는 거. 그래서 굳이 글자로 부정적인 말을 남겨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아플 수도 있으니 그냥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봐도 되고 또 내가 구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기준선, 기초 출발점이 저는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예요. 거기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서 '우리 다 같이 편하고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채널을 보시지 말고 다른 채널을 보셔도 되니까 여기는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인간관계 소통하는 방식도 알고 싶고 감정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런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좀 좋으신 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이 채널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런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인 만큼 좀 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긍정의 언어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피드도 다 우리를 위한 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대가 시대니까 흔히 이제 말하는 악성 댓글이라든지 저희에게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를 좀 더 위한 요것도 사랑이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요.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인 좋은 댓글, 또 긍정적인 언어만 나누는 걸로 저희에게 약속하기로 하고요. 네, 저희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저희 고정 멘트죠?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어야 해요. 왜냐고요? 그냥 이요.